노게민입니다. 2차전지 주가 전망 쏟아지고 있는데 이 영상 하나로 의견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됐다. 리튬 가격이 끝도 없이 떨어졌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지만 아무튼 반론은 수요 둔화지만 결국에는 전기차로 간다. 리튬 가격도 오르지 않고 있냐? 라고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그래도 2차전지 중에서는 투자할 만하다. 현금 흐름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30만원 지켜줄 것이다. 철강에다가 리튬까지 있고 거기다가 주주환원 또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여력도 있기 때문에 40만원 전후가 바닥 같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캔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까지 올라가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표 시가총액이 보통 이런 경우에 4조에서 5조 정도 잡고 있고 수급 대장이었지 실질적인 2차전지 대장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슷한 의견으로는 김지훈 대표 역시 엔캠에 대해서 현금 흐름상 다음 투자하기 위해서 유증을 해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고평가 구간이다. 전액이 양극재보다 절대로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DA에 대해서는 삼성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HBM 같은 경우도 그렇고 투자에 좀 보수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실한 실적이 없다면 공격적인 투자를 보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후부터 전고체 배터리 생산 체계를 갖출 것이다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오른다고 해도 선반영된 거고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주주환원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 배당도 하고 기본 배당 10,000원 이상은 하겠다. 정말로 든든한 약속인 것 같고 그래도 2차전지 회사 중에서 요 철강 산업으로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주주환원 같은 경우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또 안 주는 경우가 많고 삼성 SDI 역시도 시가 배당률, 배당 성향 모두 아쉽죠. 거기다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진행을 했었는데 SK 유증은 투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호재다라고 박순혁 작가님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가 같은 경우에는 유증 이후로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거를 보면 중국보다 못한 주주환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슷한 2차전지 회사 CATA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니까 특별 배당까지 했고 거기다가 배당 상황이 또 50%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부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선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액면 분할이 주가 부양책의 일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액면 분할 이후에 공매도 잔액을 확인하면서 많이 줄었다면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후 대장주까지는 모르더라도 횡보 후에 앞으로 충분히 치고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지만 주가는 잘 모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투자도 계속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반등하면 철강이 살아나고 일본 엔저가 끝나면 경쟁력이 충분히 강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 두 기업 모두 호흡을 길게 보고 갖고 가야 된다. 포스코 홀딩스는 50만원 이하면 매력적이고 결국엔 황쟁주에 등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포트의 30% 이상은 갖고 가지 말고 반도체도 조금 담아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말투였지만 댓글 반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발언들을 좀 찾아봤는데 코스피 최소 이 정도 간다 이런 공격적인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참고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망 중에서 조금 애매했던 것들이 리튬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데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앞으로 주가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경기 침체 역시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살아나면 좋아질 것이다. 물론 언젠가 좋아지긴 할 거지만 보다도 더 예측하기 힘든 게 매크로인데 이런 식의 자신감은 조금 애매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엔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때부터 엔저다 했는데 지금 하염없이 엔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연한 예측, 의견들은 항상 경계를 하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순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차전지 주가 전정 같은 경우가 매크로에 따른 조정이지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없었고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계속 사모으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해서도 중국 기저 효과가 물론 있지만 충분히 잘 성장하고 있다. 리튬 가격 역시도 잘 반등만 해준다면 양극재 업체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양의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가 투자 관점 어떠냐라는 질문에 삼성 SDI랑 GM에 동맹을 하면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분명한 호재다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보수적 투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테이버와 반대되는 의견이었는데 수주가 없어서 못했을 뿐이다. 근데 이제 수주가
이슈가 생기니까 단독 공장 건설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비안 역시도 요 4695 원통형 배터리에 탑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광산 개발 실적이 올해부터 반영되며 올해는 포스코 홀딩스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에코프로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호재가 아니지만 수급적으로는 분명한 호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적용하도록 너무 싸다, ELS 만기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오르고 있는데, 과거 SK하이닉스도 ELS 낙인 요 리스크를 확인하고 상승 랠리를 펼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너무 많이 받고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디스카운트가 없지 않냐, 이 잘못된 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당 같은 경우도 2차전지 회사가 잘 안 주다 보니까 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배당을 많이 해준다고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당과 이런 것보다도 실적을 더 잘 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뭐 469 원통형 배터리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5조 정도 나왔습니다. CJ 제일제당 시총가 만멍 수준인데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 아쉽지만 이런 부분들 잘 확인을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삼성 SDI 출신 또 뭐 대거 영입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반박하고 싶은 거는 주가와 배당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버크셔도 배당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버크셔가 배당이 없는 건 맞지만 정말 매년 화끈하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에 이런 지주사가 어딨나 싶고, 그리고 주가와 배당이 상관없다, 경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하셨는데 미국에 그런 회사들 셉습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펩시코 꾸준히 배당액도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 2-3% 딱딱 유지하면서 주가도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까지 갈 필요 없이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만 보더라도 주주환원이 그래도 코스피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은 코스피를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이 뭐 주주환원이 안 좋다고 이거를 조금 커버 치시려고 한 얘기신 것 같지만, 전 세계 주주환원율 최하위 수준인 코스피 이거 문제가 아닌가요? 정말로 이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지훈 대표입니다. 미국 전기차가 전년 대비 20% 성장을 했지만 이 중에 순수 전기차는 3%고 하이브리드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도 하이브리드 쪽으로 계속 갈지는 사실 의문이다, 결국엔 전기차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박 관련 IRA 법안 의회 수혜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꼽았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양극재 업체 중 가장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역성장이 예상되니까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SDI 밸류체인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중에서도 WCP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마인드나 분리막 IRA 분명한 수혜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매출 영업이익이 급성장할 것이다, 지금은 고평가지만 PER이 2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매출도 든든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산업이 전반적으로 감산을 발표했고 그러다 보면 올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튬 가격 역시도 뭐 감산을 했고 수요도 YOY로 많이 늘는 중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오히려 더 큰 수혜주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5년, 26년 이익을 보던, 자회사 지분율을 보던 충분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40만원 아래에서는 적극적으로 모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해준 기업 중에 WCP 같은 경우가 조금 낯설어서 들고 왔는데 시총 1조 정도의 기업이고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조금 낮은 실적이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보셨으면 좋겠고, 포스코 그룹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지주사로 전환할 때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죠. 야, 이거 요렇게 포스코 철강산업 물정 분할했는데 요거 다시 분할 IPO 하면 어떻게 하냐, 소액주주지만 또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기나긴 설득 끝에 신사업 자회사 상장을 지향도 하고 뭐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아무튼 찬성표를 잘 확보를 해서 지주사 전환이 됐죠. 그리고 물론 최근에 많은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아무튼 지주사 전환 후 랠리도 잘 펼쳤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예인 것 같고, 나쁜 예는 바로 많이 나오고 있는 LG화학이 있죠. 이때 19년 연말에 물적 분할 IPO 소문이 돌자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0년 3월 달에 잠정 보류하겠다, 우리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6개월 후에 다시 루머가 돌자 결정된 바 없다라고 일단 언론에서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긴급 미사일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적 분할 후에 주가 하염없이 흘러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2017년 주가 수준으로 LG화학이 돌아갔는데, 이래도 국장에서 장기 투자해라 란 말이 나오는
정말로 의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김대중 대표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무선 충전과 속도가 붙는데 자동차와 그리고 신사업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핵심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녹화 당시에 26만 원이었는데 다시 20만 원 초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전고체가 집중해야 되는데 삼성 SDI가 좋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배터리 개발 너무 먼 얘기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2, 3년 후도 충분히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와 여전히 PBR 기준으로 저평가고, 중국 경기 살아나면 철강이 수혜를 받고, 그리고 여전히 리튬 가격 상승 랠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측 후 너무 민망하게도 촬영일 기준으로 그 후부터 꾸준히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아무리 자신감 있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전문가 의견 늘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테이버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저가 매수 여지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곳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의견들 잘 참고만 하셔서 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감히 박순영 작가님 의견들에 몇 가지 반박한 영상이 있어서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천호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